저희 강남 창업센터와 그 창업가 거리 축제 그리고 본행사인 인플루언서 강연 행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 창업센터 운영팀 이현미 팀장입니다. 2023년 창업가 거리 축제는 강남 창업센터가 주관하고 아산나눔재단 그리고 포스코 한국엔젤투자협회 이렇게 총 4개 기관에서 6월 14일 수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3일간 강남 역삼로 창업가 거리에서 개최됩니다. 저희 강남시 창업센터는 22년 10월 12일 개관해서 청년 스스로의 사회 참여 역량을 높이고 벤처기업 간 역량 강화, 교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창업 문화의 새로운 장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공간이자 활동의 장입니다. 강남구와 함께 운영하는 공간으로 청년과 벤처기업의 가능성이 모여 희망이 되는 강남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가 거리 축제 1일차 인플루언서 강연은 나눔 정신을 기반으로 성장한 스타트업인 이포넷 이수정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포넷 이수정 대표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나도 많이 했어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료를 엄청 준비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청중이 누가 올지 몰라가지고 여자 스타트업 대표들이 많으면 여자 스타트업 대표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도 뒤에 있고요. 이 양이 많은데 다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1시간 딱 맞춰서 하고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 만큼만 할 테니까 되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해서 대형전자라는 회사를 들어가서 여성공채 1호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동신정보통신이라는 그 당시에 스타트업이에요. 벤처 창업 멤버로 들어가서 30살에 미식카드에 저 나이를 일부러 썼습니다. 제가 몇 살에 뭘 했는지. 그리고 31살에 이포넷. 그때는 저도 스타트업이었겠죠. 31살 때는 창업해서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작년에 58세의 나이로 체리라는 스타트업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의 이제 뭐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의 뒷면은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가 학력고사 여러분들은 수능이죠. 저는 학력고사 봤는데 연대 가고 싶었는데 학력고사 망쳐서 다른 학교 갔고요. 카이스트도 가고 싶었는데 떨어져서 교수의 꿈을 포기하고 여기가 카이스트 땡땡땡이어갖고 제가 좀 약간 놀리지만 또 어렵게 그래서 카이스트 떨어지고 나서 어렵게 남녀차별 여러분들은 모르는 얘기예요. 진짜 옛날 얘기지. 진짜 라떼는 말이에요. 그때는 여자는 아예 대학을 졸업하면 공채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우리 교수님이 우겨가지고 원서를 내갖고 들어갔는데 남자 직원들보다 3년 아래로 그래서 저랑 남자 직원이랑 거의 그때 월급이 엄청 작았는데 한 30만 원 차이 나는 30% 차이 나는 남자친구들하고 그렇게 해서 입사를 했고요. 일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스카웃이 됐어. 스카웃이 돼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역삼동에 있는 음성 인식하는 회사에 내가 진짜 그때 거기 들어갔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들어갔는데요.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고 나는 사직서를 냈는데 그 사이에 그 회사가 M&A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 경영진이 뽑은 저를 그 고용을 승계할 필요가 없어서 입사가 취소됐어.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이제 회사 끝내고 한 달 놀고 다른 회사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갑자기 회사가 없어진 일도 있었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른 회사 들어갔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과장진급에서 누락되고 여자라는 이유로 그 미국 근무에서 누락되고 반같이 못 쓰니까 너는 안 돼. 다 6개월씩 그 외국 근무를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근무하는 거 엄청나잖아. 뉴저지에서 일하는 건데 그렇게 되고 또 그 회사가 모기업이 부도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모기업이 부도가 돼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회사를 옮겨가는 지금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몇 달만 보러 다니면 애기는 언제 나요? 그럼 뭐 우리 회사 와서 애기 낳자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하나도 취업이 안 되는 거야. 회사는 부도가 나가지고 다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른 회사 들어갔는데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 계속 애가 아파가지고 첫째 애가 그 배에 있는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회사도 못 다니게 돼가지고 좀 이렇게 된 나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게 진짜 어렵기만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연대 생화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청와대 들어보지도 못하고 컴퓨터공학과를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컴퓨터공학과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청와대 가느냐고 컴퓨터공학과를 갔고요. 그리고 제가 사이스 떨어지고 나서 대형전자라는 회사를 들어가게 된 거고요. 스카우트 사직 M&A가 취소돼서 동진정보라는 그 당시에 스타트업에 들어갔고 애가 모기업이 굳어나서 이직 못하고 있다가 애 낳고 간 데가 저는 비식카드예요. 비식카드 들어가는데 시도 때도 없이 애가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애방에서 인터넷을 체험한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힘든 게 아니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구비구비 인도하시는 뭔가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 제가 95년도에 비식카드를 다니다가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이 뒤에도 좀 나오는데 인사성이 달라. 여러분들 스타트업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 생뚱 맞나요? 인사 잘하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SNS도 없으니까 회사를 옮기게 됐다는 걸 내 선배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저 선배님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그만둘 거면 이것 좀 해봐라 이러고 던져줬는데 6천만 원을 95년도에 수주했어요. 나는 회사를 차리려고 비식카드 그만둔 게 아니고요. 애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여성 1호 데리러 갔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회사 그만두고 프리랜서 강사를 하려고 나오려고 한 거야. 근데 아직 회사 그만두기 전에 나 회사 그만둡니다 인사하러 다녔더니 그러면 너 이 일 좀 해볼래? 이 일 좀 해볼래? 그래서 수주를 6천만 원을 회사를 나오기도 전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애방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지금의 이포넷을 창업한 거예요. 이름도 이포넷이 아니었어 그때는. 주선정보통신. 되게 촌스럽죠. 근데 애가 하나였는데 제 이름이 선웅이.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 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주자에 우리 아들 선웅이 선자. 주선정보통신. 이렇게 해서 이름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파트에서 애방에서 창업을 했어요. 그렇게 창업을 하고 둘째를 갖고 다음에 간다님이 한양 족발집 집 앞에 있는 연립주택 2층으로 이사 갔어요. 족발집 아직도 이 족발집도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죠. 정자동에 있는 분당의 정자동 2층에 족발집에다가 이제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사를 간 거죠. 우리 집에서 할 때는 나 혼자 하다가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는 사람도 몇 명씩 뽑았어. 근데 이 족발집 2층에서 뭐까지 했냐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MS 본사에서 벤더 매니저가 우리 회사에 일을 줘도 되는지 안 줘도 되는지 실사를 와요. 그래서 거기 디렉터 2명이 우리 회사에 왔어요. 외국 사람이. 근데 저희 집이라기보다 저희 회사는 연립주택이니까 마루가 진짜 조그만 열 몇 평 연립주택이에요. 안방이 사무실이고 마루가 회의실이고 화장실 이런 구조야. 근데 안방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미팅을 어쩔 수 없이 마루에서 해야 되는데 마루밖에 없으니까 그 미팅 근데 짧게 끝날 줄 알았던 미팅 한 4시간 갔는데 그동안 직원들이 화장실을 못 갔잖아. 우리가 미팅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MS 정식 벤더가 돼서 이거 상장도 받은 건데 그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던 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포스코에 지금 포스코 건물 있죠. 거기에 MS가 있었고 그 회사들 자기네랑 일하는 벤더들은 다 여의도에 있던지 다 삐까 뻔쩍한 데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분당도 어딘지도 모르는데 와서 막 이렇게 족발집 2층에 오니까 얼마나 가가냐.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회사 진짜 멋지다. 번역하는데 왜 그렇게 좋은 데다 사무실을 내갖고 있어야 되냐? 그게 다 우리가 주는 돈의 오버헤드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데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벤더 삼아주고 이게 보면 98년도에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벤더 서밋에 가서 받았던 말하자면 표창장 같은 거예요. 그때 이름이 주선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회사 이름이 그때는 주선정보통신이었죠.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 회사가 지금 매출 250~60억에 180명에 재무구조도 좋고 산업포장 등등등 이렇게 받는 회사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 회사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만든 회사고요. 금융기관이랑 공공기관이 우리의 이제 고객들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LPA, L포인트,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거 구현하고 만들어주는 회사고, 이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일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 개발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됐어요. 둘째 아기를. 모든 게 다 아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둘째 아기를 가지니까 이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을 하러 이제 SI,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일을 달라고 가면 그 얘기는 언제 나오냐는 거야, 자꾸만. 그러면 애기는 한 12월 달에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가 6월 달이야. 그 프로젝트 2달짜리인데 자기네 거 유지보수는 어떻게 줄 거냐는 거야. 아니, 애기 낳기 전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주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게 그 번역 일을 시작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리뷰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리뷰를 영어는 못하지만 IT를 아니까 잘 한 거야. 리뷰를 되게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번역도 해봐라 이래갖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벤더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마이크로소프트 일들은 다 우리가 번역하고, 막 오피스, 뭐 윈도우 이런 건 다 우리가 번역하는 회사가 됐고, 지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뭐 아마존, 우버, 넷플릭스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회사 하나 그냥 미국에 있는 회사 딱 얘기하면 대부분 저희가 번역하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있고, LG전자 제품 70개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로 나가실 때는 저희가 번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엄청 큰 회사들이 다 될 거잖아요. 글로벌 기업이 될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제가 그걸 번역해드릴 수 있고요. 저희 회사의, 이건 홈페이지예요. 저희 회사의 비전, 미션은 이렇게 진짜로 저희 회사 오면 이걸 딱 그 입구에 걸어놨습니다. 그 홈페이지도 이렇게 딱 써놨어요. 저희 회사는 주님을 경외하는 기업, 직원을 사랑하는 기업, 고객께 감사하는 기업이고, 저희의 비전은 기술로 세계를 섬기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즈벡에 지사를 만들어가지고 1주년 행사 때 간 거예요. 오프닝 세리머니구나. 네, 2017년에 우즈벡에 이렇게 직원들 뽑아서 하고 있고, 캄보디아에 이렇게 지사를 만들어가지고, 저가 이 일을 하는 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원조 같은 나라에서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남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술로 세계를 섬기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창업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소셜 리더를 키워서 얘네들을 또 사회 리더로 키우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나의 생각은 얘네들한테도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지사장님이신데, 이 회사가 BEP가 넘어가면, BEP는 뭔지 아시죠? 먹고 살만해지면 내가 이걸 현지인한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한 5년 넘었는데 여기는 지금 이양 절차에 들어갔어요. 이미 캄보디아 지사는 자기네들 스스로 이제 본사에서 더 이상 돈을 안 내줘요. 그냥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먹고 살게 돼서 이양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양 작업이 캄보디아 1년 걸려요. 1년 전부터 하면 아직도 이양이 안 됐어요. 되게 오래 걸려요. 행정 절차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기술로 세상을 섬기자라는 회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게 이제 NGO 활동도 하고, 우리 최정원 센터장님, 여근학 교수님하고 우리들이 했던 게, 우리가 이제 그 자선 모금 그런 활동, 음악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여근학 교수님 4번 계속 참석해 주시고, 우리 최정원 사장님의 따님하고 같이 또 해금하는 우리 따님하고 같이 실제로 엄청난 규모의 연주회를 했어요. 자선 음악회를 4번 해가지고 정말 갑자기 망감이 괜찮으시죠? 그래서 기부단체 2,500만 원, 2,700만 원에 티켓 팔아가지고 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옷도 팔고 뭐 그때마다 다 동원되셨던 우리 김상배 대표님도 그렇고, 제가 뭐 팔거나 팔아야 돼. 내 걸 사주거나 팔아야 돼. 나를 만나면. 보통 이렇게 강의 다니면 옛날에는 목도리 같은 걸 갖고 왔어요. 내 강의 끝나고 난 걸 사야 돼. 여러분, 오늘 안 가져왔어요, 내가. 다행이죠. 그렇게 모금을 하다 보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기부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된 게 체리라는 기부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자, 기부단체한테. 그래서 편리하고 재밌고 투명한 기부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면 모금이 잘 되면 결국 내가 이렇게 인맥 팔아서
막 물건 팔아가지고 기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제가 이제 기부 플랫폼 체리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우리나라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만들었어요. 기부의 문제는 뭘까요? 기부를 하면 저한테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나는 기부에 관심이 없어. 라는 미기부자가 있겠죠. 그리고 기부자 중에서는 내가 낸 기부금 어디다 쓰이는지 모르겠어. 투명하게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면 모르지만 난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또 기부를 원하긴 원하는데 기부 어디다 해야 되지? 이렇게 좀 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사랑의 열매 전화해야 되나? 막 이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체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기부를 하면 뭐가 좋은지 우리가 가르쳐줄게. 유익이 있어. 유익도 가르쳐주고 내가 낸 기부금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보여줄게. 그 다음에 기부 어디다 할지 모르지 키오스크로 기부할 수 있고 인생 네컷으로 기부할 수 있어. 그냥 네가 음식점에서 밥만 사 먹어도 그걸로 기부될 수 있어. 우리 나중에 이제 그래놀라만 사 먹어도 기부될 수 있어.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기부되는 그래놀라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편리하게 기부되게. 그래서 이제 우리 체리는 ISO에 좀 등재가 되고 특허도 있고 현재 350개 단체가 1,700개 캠페인을 통해서 90억을 훨씬 100억이 눈앞입니다. 지금 모금이 많이 모았죠. 첫째, 체리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낸 기부금이 언제 어디로 전달되는지 마치 택배가 전달되는 걸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블록체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블록체인은 뭔지 따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센스쟁이시네. 이런 분들은 참 잘해요.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돼, 사람이. 진심. 진짜 센스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고맙습니다. 내가 낸 기부금을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낸 10,000원이 언제 어디로 전달되는지 볼 수 있으면 기부 더 많이 하겠죠? 기부 하실래요? 네. 이따가 다 체리 깔아서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부 앱도 깔고 체리 깔고 어쩌고 좀 귀찮잖아요. 그냥 내가 1,000원 카드 딱 넣어갖고 하면 좋겠잖아. 아까 저 재밌는 게임기 있잖아요. 저 게임기에 터치하면 바로 기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걸 만들었어요. 키오스크 기부. 그런데 키오스크 기부를 했는데 우리 이제 기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키오스크에 카드만 꽂으면 1,000원이 기부되는 기부 기계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야미당이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기부 메뉴를 먹으면 1,000원이 기부돼요. 근데 여기는 이게 그냥 쉬워 보이지만 우리들이 다 스타트업이니까 이 뒷단에서 풀어야 될 난제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사 먹어 1,000원을, 아니 10,000원을. 그 중에 1,000원이 기부되고 9,000원이 음식값으로 가려면 신용카드 결제를 이걸 분리를 시켜야 돼. 9,000원은 카드 공제를 받아야 되고 1,000원은 기부금 공제를 받아야 돼요. 이걸 한 번에 할 수가 없어. 그걸 두 개로 찢는 것을 이제 우리가 뒷단에서 했고 사용자가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한 번 결제를 뒤에서 두 개로 찢어내고요. 그래서 내가 낸 기부금 1,000원이 이 사람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끊겨서 이게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까지 다 연결을 했어요. 이게 기술이에요. 근데 이 음식점 주인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1,000원씩 기부하는 거는 너무 짜치잖아요. 그럼 그걸 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주려면 수작업이 1,000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접근 편의성. 어디서나 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거죠. 키오스크로 기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역시 여기서 낸 1,000원도 언제 어떻게 전달되는지 투명하게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되게 쉽겠죠? 그래서 저는 쇼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부되는 거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부하세요. 그럼 우리 식구 아니면 누가 이렇게 앱 깔아서 기부하겠어. 나랑 친한 우리 김상배 사장님이랑 우리 여기다 교수님, 우리 최동원 센터장님 이런 사람이랑 기부하지. 날 가서 내가 그냥 안 하시잖아. 근데 뭐 물건 사 먹어. 똑같은 음식인데 10,000원짜리 사 먹었더니 1,000원이 기부돼. 그럼 할 거야 안 할 거야? 우리는 게다가 야미당에서는 13,000원짜리를 사 먹으면 12,000원짜리 메뉴랑 1,500원짜리 음료를 줘요. 실은 나는 더 500원이 이득이야. 세트 메뉴 같이. 그러고 1,000원이 기부돼 내 이름으로. 얼마나 좋아. 야미당에 다 가서 그거 한 번씩 사 드시고
예,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걷기만 하면 기부돼요. 체리 안에서. 걸으면 후원 기업이 광고 보면 기부해주고 또 우리는 잼도 생기고 그 잼 가지고 쿠폰으로 이제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체리 안에 만들어놨어요. 그냥 체리 앱 키고 걷고 뭐 하루에 한 번씩 광고 보고 그러면은 기부도 자동으로 되고 잼도 생기고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걷기 기부.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춤 추시는 분들 춤 추시면 체리에서는 춤만 춰도 기부가 돼요. 연말에 이렇게 춤춰서 SNS에 올리면 기업들이 기부해줍니다. 이거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강남 출창업 허브센터랑 같이 콜라보로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스타트업들이 다 이거 해서 올리는 거 어때요? 그래서 콘테스트 하세요. 올 겨울에. 네. 신혜라 씨, 그다음에 뭐 홍현희 씨 이런 분들도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장영란 씨 이런 분들. 이래서 이제 SNS에 막 올리는 거야 이런 거를. 댄스 챌린지 이래가지고. 그러면 후원 기업이 대신 이제 태그 할 때 그 자두라는 그 솔리데오에서 자두 여기 얼마 이런 태그를 달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홍보도 되고 그 기업이 후원하고 이런 식의 컨셉이에요. 춤추기 기부 이런 것들도 만들어놨고요. 마지막 장인데 체리의 장점은 우리나라의 기부 연령 통계를 보면 여러분들 또래의 사람들이 제일 기부를 안 해요. 20대, 30대까지 다 해서 MZ세대가 15%뿐이 기부를 안 해요. 여러분들 기부 잘 안 하죠? 근데 체리는 놀랍게도 56%가 MZ세대예요. 젊은 사람이 엄청 많이 쓰는 앱이야. 근데 그냥 들어와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말에 기부 많이 한 사람, 기부 자주 한 사람 상 주는데요. 거기 보면 나이가 20대 애들이 대부분 기부한 금액 보이시죠? 이건 리얼 데이터입니다. 우리 체리 안에서는 어린애들이 와서 엄청 자주 기부하고 엄청 많이 기부합니다. 체리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이게 이제 체리 장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저희 회사 소개, 체리 소개는 제 얘기를 끝냈고 이제부터는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의 창업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을 얘기들. 제가 31살에 창업을 했잖아요. 창업을 하기 전에 어땠나? 창업 이전에 나의 회사 생활을 정리해본 거예요. 저는 진짜 창업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회사 다닐 때 사장 같은 마음으로 회사 다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불 켜있으면 다 불 껐고요. 요새는 그런 일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A4지가 되게 아까웠잖아요. 저는 남들이 그냥 버리는 A4지 가져다 스테이플러 제거해서 이면지 썼어요. 그냥 회사에서 볼 거 인쇄하는데 그 새 거에다 자꾸 인쇄를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나는 스테이플러 아무튼 그런 A4지도 이면지도 쓰고 이런 식으로 사장 같은 마음으로 살아다녔어요. 그 회사는 내가 그런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나한테 뭐 돈 넣어주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회사 생활 9년 반 할 동안에 되게 사장같이 다녔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부족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이 예는 내가 진짜 좀 젊은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데 지금 제가 말 좀 잘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말을 잘한 게 아니었어. 내가 이제 그 남녀차별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3년이 2년 되고 2년이 1년 되고 2년이 0년 돼가지고 결국 내가 이제 과장이 됐어요. 과장이 겨우 됐어. 근데 우리 그 회사가 이제 좀 큰 회사라 매주 월요일 아침 8시에 과장 이상 관리자 회의를 했어요. 근데 남자 뭐 예를 들면 20명의 여자 저 하나 그래서 뭐 주방복을 하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멋있게 하는지 뭐 저는 지난주에 뭐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저는 지난주에 뭘 했고요 뭘 했어요 뭐 이렇게 내 말투가 너무 만화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쟤는 과장 같은데 얘는 과장 같 나는 과장 같지가 않은 거야. 그 회의만 하고 나면 너무 작아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쪼다같이 말을 했지? 왜 이렇게 말을 못했지? 발표를 못했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밑에 마침 학교 후배가 내 밑에 팀원이었어. 그래서 걔한테 유경아 걔도 발표 못하고 나도 발표 못해. 둘 다 못해가지고 그때는 또 무슨 커피숍도 없고 뭐 회의실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94년, 91년 막 이럴 때다 90년. 그래가지고 걔랑 매일 야근을 했어. 직원들이 다 가고 나서 좀 창피하잖아. 그래가지고 둘이서 일일 보고를 했어요. 나는 걔가 사장이다 생각하고 저는 오늘 무슨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훈련을 했어요. 걔는 또 나한테 얘기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몇 달 동안 일간 보고를 매일매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저가 이렇게 말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 잘하죠, 저 이제는. 근데 그 전에는 되게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X25 이런 거 모르죠? SNA 이런 거 모르죠? 통신인데 그 당시에는 X25가 서울대 박사 통신을 전공한 박사 전공하고 온 사람만 저걸 할 줄 알았어. 우리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빈둥빈둥 놀고 그 X25 프로그램 하나 딱 짜줘. 근데 우리 회사 100명이 아무도 X25 할 줄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아무튼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통신 전공 박사야.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 짰어. 우리 팀도 아니야. 우리 옆팀이야. 우리 옆팀 팀장. 근데 너무 X25가 배우고 싶어갖고 내가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뭐 과장님, 호칭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팀장님 그 X25 프로그램 짜시잖아요. 저한테 이거를 좀 가르쳐주면 내가 테스트를 다 해주겠다 그랬어. 보통 프로그램 짜는 게 일주일이면 테스트가 한 달 걸리잖아요. 제가 우리 팀도 아닌데 팀장님 프로그램 내가 다 디버깅 해줄 테니까 나한테 그거 좀 알려주라고. 그랬더니 이게 웬 떡이에요? 좋아? 이러더니 뭐 엄청 금방 뭐 가르쳐준 것도 아니야. 그냥 소스 주면서 저는 30분인데 소개해줬어. 그래갖고 아싸 그래서 그 소스를 연구하고 또 그걸 테스트를 해주고 이러면서 내가 X25를 배운 거예요. X25 배워, 그 당시 IBM 통신하는 SNA 배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다니겠어요. 그렇게 잘나신 분이 나는 또 LG전자 뭐 연구소로 참 영전해서 가시더라고. 회사에 이제 나밖에 없어. X25 하는 사람이. 근데 몇 명이 뭐였냐? 통신의 여왕. 근데 통신으로 잠깐 불고 사는 통신 프로그램 엄청 잘 짰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안 배웠으면 됐겠어요? 신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시간과 열정을 아끼면 안 돼. 근데 요새 사람들은, 요새 사람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나도 요새 사람이지. 그치? 우리 아들, 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은 보면 이렇게 엑스트라 노력하는 게 너무 인색해. 진짜 이거 좀 더 많이 와서 들어있는데 3명 내려놓고 얘기하려니까 참. 아무튼 잘 전해주세요. 진짜 배우는 일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노력을 아끼고 바보야. 이 나이 때. 아이 컨택할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 내가 뭐 좋은 일 보고 시간 하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아무튼 거기에는 시간을 써라 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더 잘했던 건 뭐냐, 대소사 챙기는 걸 너무 잘했어요. 저는 뭐 집들이, 요새 집들이 아니죠. 결혼식, 상가집 이런 데 맨날 가. 그래갖고 막 샐러드 묻히고 막 그런 거 엄청 열심히 했고요. 생일 선물, 내가 이렇게 입사 동기, 여자 혼자 들어갔잖아요. 30명 남자에 저 하나 이렇게 이제 혼자 들어갔어요. 우리 입사 동기를. 근데 입사 동기는 생일 때마다 제가 카드를 사가지고 말하자면 롤링페이퍼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쓰라 그래서 그거 얼마나 힘든데 일주일 전부터 그걸 부서도 다 다르고 이런데 평소 다니면서 이 사람 생일이니까 쓰세요 해가지고 선물 사서 주고 이런 거 잘했고,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돈이 없으니까 100원짜리 키커 초콜릿 리본 묶어가지고 카드랑 같이 주고 이런 거 100개씩 한두 개 했다는 게 아니고 나랑 관계된 사람들 하니까 회사에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선후배, 우리 부서, 우리 동기 이렇게 챙기니까 100명이야. 그런 걸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간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일 준 거예요. 2천만 원. 이 일 좀 해봐라 저 일 좀 해봐라가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런 얘기는 자막으로 지우고 나가야 되는데, 야득 쳐야 자칫 저는 그러니까 여자를 뽑아놨더니, 처음으로 여자를 뽑아놨더니 남자를 야근하는데 걔는 가더라. 난 이거 싫었거든. 그래가지고 똑같이 야근을 했어요. 근데 철야도 하거든. 철야는 괜찮은데 우리 집이 그때 불광동에 있는 쪽이었고 연신내였고 회사가 금포였어요. 그러면은 차를 3번 타야 우리 집에 와. 돈도 만만하게 뭐 택시는 탈 수가 없어.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더 하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자취를 했어. 회사 옆에 아파트 입구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자취하면서 내가 마음껏 야근했던 적도 있어. 정말 멋져요? 안 멋지지?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이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내가 회사 나간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믿고 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과 출산, 이거는 내가 너무 슬픈 얘기인데 결혼을 했는데 바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찔랑빨랑 야근을 하는데 하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그런 지식도 부족하고 엄마한테 묻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연속 3일 야근을 했더니 아기가 유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기를 유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아기를 가졌을 때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둘째 아기를 가졌을 때 그래서 이제 병원도 제시각 갔어요. 근데 여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뭐 산전 검사를 받는 걸 대놓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는 방배동이었고 고객사가 삼성동이었는데, 방배동에서 삼성동을 가다가 교대에서 산부인과 갔어요. 근데 가면서 잠시 들린 거지. 그랬더니 아기가 죽었다는 걸 배에서, 둘째 아기가. 그래갖고 정말 막 울고 막 애기가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 둘째 아기인데. 그런데 고객사에 가야 되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울다가 또 얼굴 닦고 고객사 가가지고 미팅하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울면서 우리 남편한테 애기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 남편 삼성전자 다녔거든. 일찍 안 오는 거야. 10시 이럴 때 오면 진짜 열불나가지고 막 그렇게 해갖고 애기를 둘째 애기도 이제 유산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야. 텔레비에서 애기만 나와도 울음이 나오고 막 지나가는 애기만 봐도 눈물이 나고, 내 친구들 애기 낳았다는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막 그 애기를 꼭 낳아야 되겠어 이제는. 그래가지고 내가 못 참아 회사에 가서 말했어요. 제가 이래해서 애기를 2명을 유산했는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애기를 낳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창업자, 아마 다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그 창업자가 그러니까 돈 되는 회사의 아들이죠. 오너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네가 애기를 가지면 내가 무조건 6개월 유급 휴가를 줄 테니까 회사를 가져라 이러시더라고. 그 당시 6개월 유급 휴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요새도 그러지, 요새도 없잖아요 6개월 유급 휴가. 그래가지고 아기를 가지면 유급 휴가를 주는 조건으로 회사를 다시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이제 가능하면 회사가 안 바쁠 때 아기를 낳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잘 조절을 해가지고 아기를 가지고 6개월을 집에서 진짜 원 없이 쉬었죠. 원 없이. 근데 산 전에 쉰 거야. 그리고 이 아기가 또 막 거꾸로 되고 이래가지고 아기가 문제가 생길까봐 산후휴가 그때 우리 2달 쉬었어요. 요새 1년 3개월 쉬잖아요. 우리 근데 아기랑 2달 쉬었어. 진짜 너무하지. 아기 낳기 전에 다 놀아버려갖고 나는 아기랑 3주만 회사도 나갔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첫째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 얘기만은 밤새할 수 있어. 그 애가 태어났더니 엄청 아파. 그래가지고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계속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가 아기를 낳으면서 회사 다녔고요. 전문성, 진짜 중요한 게 전문성이에요. 인성과 전문성만 있으면 뭘 해도 돼요. 인성이 낮고 전문성만 있어도 안 되고, 내가 이 위에 말한 건 다 인성이잖아요. 자질, 뭐 생인성 문제, 인성이고. 이렇게 사람도 좋고 뭐 남도 잘 챙기는데 일 못해. 제일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는 사람이 뭐냐면 일 못하는데 부지런한 사람. 그 얘기 들었죠?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이렇게 쭉 있잖아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 때도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요. 저 뭐 며칠 전에도 그 챗GPT 프로그램 하는 거 이런 거 막 패스트 컴퍼니 캠퍼스 가가지고 군대도 듣고 막 이래요. 진짜 끝이 없는 게 우리의 전문성을 닦는 거예요. 내가 마케팅이면 마케팅. 근데 그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X25 프로그램 하는 게 나의 전문성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SNS 마케팅 하는 게 전문성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전문성이 될 것이고 그러겠죠. 전문성을 꼭 지어야 된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좀 창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창업한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잘하는 일로 창업해라. 저는 컴퓨터를 전공하고 계속 컴퓨터만 했어요. 계속 컴퓨터 관련 회사를 다니다가 컴퓨터로 창업했어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신기술이었던 EDI. 여러분들 EDI 뭔지도 모르죠? 저는 그 당시에 통신하고 뭐 이러면서 EDI로 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무역망 그걸 제가 구축했다는 게 아닙니까? 무역정보통신 만들 때 거기 가서 정말 몇 날 며칠 잤고요. 시중은행에 무역망 깔고 이런 거 제가 했어요. 금융결제였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조달청이 EDI를 도입한다 그럴 때 조달청 나라장터에 저희 회사가 직원이 4명이었는데 우리 회사가 뽑힌 거예요. 그 EDI 잘해가지고. 그리고 통신 뭐 이런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두 번째 말은. 세 번째는
작은 한 건은 무시하면 안 돼. 아유 짜쳐 이거 100만원짜리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100만원짜리가 나중에 1000만원 되고 1000만원짜리가 1억 되는 거야. 작은 고객 무시하면 큰 거 낮죠. 작은 회사한테 누가 큰 거죠, 그죠? 작은 일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작은 한 건을 성공해봐야 다음 한 건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정말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고, 한 분야에서 잘하면 무서 분야로 기회가 열린다.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니까 나중에 IT 번역하는 기회가 열린 거죠. 그리고 벤처 열풍이 왔어요. 2000년에. 아시죠? 다 IMF가 지나가면 벤처 열풍이 와가지고 나같이 그때 매출이 한 30억밖에 안 됐었는데 일주일에 거짓말이 아니고 두 벤처 캐피탈이 저희 2개씩 평균 한 달이면 한 8개 정도가 우리 회사에 찾아왔어요. 투자받고 코스닥하라고. 근데 저는 공대를 나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나한테 돈을 주는 것인가, 투자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야. 아니 도대체 저 돈은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투자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때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하게 회사 하던 애들은 다 투자를 받고, 근데 그 투자를 받은 회사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회사가 없어. 사람이 꽁돈이 들어오잖아요. 매출 30억인 회사에 30억이 꽂히잖아. 그럼 맨 먼저 하는 건 차를 바꿔, 사장님이. 그리고 이사를 가요. 인테리어를 이렇게 돈을 쫙 쓰고, 나중에는 이제 그 돈이 공짜가 아니잖아. 투자자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회사 뺏기고 뭐 병 나고, 진짜 내 다 떠올라서 하는 말이에요. 병난 사람도 있고 뭐 간이 시끄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돈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투자는 이 돈을 갖고 내가 뻥튀기 해서 이 사람한테 돌려줄 자신 있을 때 받아요.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전 투자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이 포넷은 한 주도 남겨주실 필요 없어요. 다 내가 번 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일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보다 매출이 작던 회사도 코스닥한 회사도 있어. 나랑 친한 회사 중에. 근데 저희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뭐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슬프다면 슬픈 얘기. 그리고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 사장님은. 강의도 잘해야 돼, 번역도 잘해야 돼, 프로젝트도 잘해야 돼. 뭐든지 난 강의를 시작해서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하다가 번역하는 회사 이렇게 됐잖아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조달청 나라장터 인정받았잖아요. 조달청 나라장터 너무 잘했어. 4명밖에 없을 때 우리 회사를 뽑아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자입찰,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입찰이 조달청 나라장터예요. 그걸 만들고 나니까 인천공항, 현대자동차, 신세계, 한전, 농심, 환경부 등등등에서 전자입찰 좀 해달라. 그래갖고 이걸로 포스코도 있는 거예요. 포스코도 하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회사가 크는 원동력이 됐죠. 두 번째, 준비되면 기회는 온다. 영업보다 실력이나 정직함, 투명함이 중요하다. 제가 공대를 나오다 보니까 영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경영대 나온 대표들 보면 영업을 너무 잘해. 말도 좀 이 잘하는 말이랑 그 영업 잘하는 말이 또 달라요. 그 술자리에 가서 고객의 마음을 녹이는 말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뭐 픽사리 내고 막 왜 그런 거 긍정이 다르지만 어찌됐건 좀 이렇게 같이 술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죠. 저는 막 이러고 뭐야 막 이러니까 술도 안 먹는다고 막 이러니까 되게 그런 데서 이제 단타로 보면 되게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근데 나는 영어를 못하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막 제안서 멋지게 못 쓰고 그랬는데, 그래도 프로그램을 잘 짜. 영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고객이 저 남편이랑 같이 동업하는데 남편 나보다 더 못해요. 그런 거. 우리를 불러다 놓고 막 일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너무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못해가지고 나라도 일을 줘야지 누가 너한테 일을 주겠냐 이러면서 일 주는 고객도 있고요.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돈 얘기야. 난 지금도 돈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면 나는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어. 얘네들이 어떻게 돈 얘기를 이렇게 막 대놓고 하냔 말이에요. 우리 전자는 사람들이. 나는 그런 얘기를 고객 앞에 가서도 못했어. 얼마 줄까 그러면 알아서 주세요. 이게 어려운데 돈이 없으시면 안 주셔도 내가 좀 깎아줬거든. 이런 분위기를 영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걸 이용해서 깎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고객들은 요새도 그런 고객도 있더라. 이거 받아갖고 일을 하겠냐. 구매부 가면 분명히 깎이니까 20% 올려와라. 근데 이거 절대 안 돼. 요새도 있어요, 진짜. 그래갖고 우리 공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부에 가서 뭐라고 말할지도 알려줘.
품질을 높이려면 이 가격은 받아야 된다고 말해서 올려놓고 와. 이런 고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경영대 나온 영업 잘하는 분들은 말하자면은 중수야, 중수. 나는 고수. 그렇지, 아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지나고 보니. 근데 거기 뒤에 실력은 있어야지. 이 회사 시켰던 제도 이런 일도 있었어요. BC카드에서, 제가 BC카드 출신이기도 하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BC카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있지만 CIO는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CTO. CIO가 바뀌는데, 한 번은 그 CIO가 우리를 너무 안 예뻐하는 CIO가 오신 거예요. 지금은 그만두신 분인데.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다 임포넷하고 일하겠다고 결제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튼 나를 나중에는 부르는 일을 내가 처음에 왔더니 모든 부서가 임포넷하고만 일하겠다 그래서 감사팀 통해서 내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분명히 이 회사 뭐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모든 부서가 다 임포넷이랑 일하겠다고 올리냐. 그래서 내가 그 감사를 시켜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 그럼 내가 너를 의심해서 미안하다. 그런 CIO도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정직하고 투명하면 처음에는 좀 삐끗삐끗해요. 그 CIO 오고 나서 몇 개가 막 이렇게 안 됐어. 근데 지나고 보니 역시 니네는 잘해서 준 거였더라. 이런 대우를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CIO는 또 그만두지. CIO가 더 오래 다니면 내가 오래 다녀. 힘든 일 겪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더 오래 다니나 내가 더 오래 네 회사랑 일하나 두고 보자. 그분들은 다, 임원들은 다 나갈 분들이에요. 3년만 피하자. 이러면 이제 내 세상에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있을 때 실력, 정직하고 투명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쉬운 방법 가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정말 어릴 때는 별사람 다 있었어요. 막 돈 달라는 사람도 물론 있고 뭐 비디오 카메라 사내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정말 뭐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이런 거는 괜찮아요. 고객사분들이 난 이런 거는 괜찮다고 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뭐 우리 전 직원 수건 좀 협찬해주세요. 이런 건 와인 아시티 그런 공식적인 건 해요. 그리고 우리 뭐 아무튼 도시락 협찬 이런 거는 정정당당하게 후원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우리 애가 뭐 하는데 비디오 카메라 사오고 뭐 돈 주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진짜 어릴 때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과제를 따를 테니 리베이트 달아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거야 진짜. 근데 제가 체리를 하면서 2019년에도 내가 이 세상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난 제안을 별로 안 해봤어요. 국가과제를. 일하기 바빠서 과제할 시간도 없었어. 근데 체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리는 이제 돈 버는 사업이 아니거든. 그래서 국가과제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소개시켜줘서 어떤 사람 만났어. 제안 선생님은 도와주는 줄 알고 나갔더니 막 얘기를 하더니 과제가 대부분 짜고 친다는 거야. 그 사람 얘기가. 그러면서 뭐 그 자리에서 누구한테 전화하면서 이 과제 임자했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따를 때가 30%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뭐 노하고 왔죠. 근데 나랑 같이 우리 회사 전무가 내 고등학교 친구인 애가 같이 나갔었어. 근데 걔가 차 타고 오는데 야 수정아 하자. 남들 다 안 나잖아. 30% 주면 저 과제 따준다 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상의하도 그런 거 하면 큰일 나. 이래가지고 그건 좀 자박좀 해주세요. 누구야 그런 거 하면 너 큰일 나. 이래가지고 안 하면 돌아가잖아. 그러고 나서 결국 그 과제 내가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안 땄으면 여기 안 나왔겠지. 그죠? 땄어요. 그러니까 15억짜리를. 그때 막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빡세게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먹지도 자지도 씻지도 않고 내가 PT 준비해가지고 땄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두문 불출하고 집에서 PT 연습해가지고 그 과제 땄잖아요. 15억짜리. 근데 절대 쉬운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실력, 정직, 투명 이 세 개만 기억하고 가세요. 그리고 약점 보강하는 거 발표랑 영어. 나 영어 진짜 못했는데 영어도 매일 1시간씩 과외 받아가지고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 더 못했어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다름을 인정해라. 그거 할 얘기 너무 많아요. 방송해야 되고. 여성과 남성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여자들이 남녀 차별 막 이런 거 하면서 똑같다 우리는 돈 똑같이 달래. 그럼 좋아. 근데 똑같은 대우를 어떻게 똑같이 해주냔 말이에요. 내가 언제 알아? 나도 똑같다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뭐 커피 타오라 그러면 너무 싫어. 미쓰리라고 불러. 이수정인데요? 미쓰리 이수정인데요? 계속 이랬어. 내가 어릴 때 난 이수정이라고 미쓰리가 아니고 커피 타오라 그러면 막 신경질나고 블랙 커피 타다 드리고 막 손님한테 미쓰리 커피 좀 타? 이러면 나 그때 대전 공차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러면서 갖다 놓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회사가 엄청 큰 회사였어. 우리 창단 회사인데 그러니까 엄청 크다는 게 공장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갖고 운동장도 있고 이 건물에 연구소가 있다가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저쪽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연구원이라고 해갖고 200m가 이게 2m가 넘는 철제 책상이었어요. 우리 책상이. 근데 요새는 그러지 않을 건데 그때는 우리가 직접 책상을 날라야 돼. 이사책센터를 안 쓰고 우리가 직접 우리 집을 날라야 돼요. 근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책상을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난 힘이 없더라고. 남자애들은 그걸 무조건 둘이서 들어서 날리더라고. 그래서 걔네들이 내 책상을 날라줬어. 그게 남녀 차별이잖아. 내가 해야지 공평하게 나도. 근데 나는 피지컬리 나는 그 힘이 없더라고. 그리고 애기 뭐 유산하고 애기 낳고 난 바빠 죽겠지만 애기가 나오면 내가 출산을 가야 되잖아. 그걸 내가 남녀 차별 이럴 수가 없잖아. 내가 힘들 때는 내가 돈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 남자가 잘하는 거 할 때 너 힘세니까 진달라 이러면 되는데 여자가 잘하는 걸 여자가 하는 게 왜 그게 부당한 거냐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는 월요일마다 매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걸레 빨아갖고 책상 좀 닦아드리고 진짜 쓰레기통도 비워드리고 그런 거 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고 그리고 또 손님이 오셨어. 이제 뭐 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비서가 없을 때 있잖아. 저녁 때 오시면 내가 커피도 타다드리고 과일도 깎아다드리고 이러면 사장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그걸 해줄 것까지 생각을 못 하셨는데 내가 가면 이 직원은 과장인데 이걸 지금 해주는 거다 막 이러면서 손님한테 보연 촬영도 해주시고 그런 직원이 예뻐 보이겠어요? 안 예뻐 보이겠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는. 나는 이런 것도 여자 무슨 땡땡당 이런 데서 막 앞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여자랑 남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자가 잘하는 일을 여자가 하고 남자가 잘하는 일을 남자가 하고 조화롭게 같이 해야 된다. 나의 경험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다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를 꼭 넣어주세요. 아니 굉장히 또 막 우리 회사 홈페이지 마비될까봐 걱정되다. 그러다가 IMF를 만나요. 우리 회사 너무 잘 됐어요 그때. 조달청하고 포항제철하고 한전하고 막 일이 넘쳐났는데 IMF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기업들이 주기로 한 돈을 5억으로 주는 거야. 계약서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갖고 6개월 5억 막 이런 걸 주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일도 8개월 동안 하나도 없고. 그래갖고 IMF를 맞으면서 8개월 동안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정말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지냈죠. 그 얘기를 하자부터 길고 회사가 또 벤처붐 일어나고 엄청 잘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우리가 번역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거기에 린다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또 하루아침에 MS로부터 잘리는 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다가가서 좀만 정리하면 사장은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뭐 EDI로 창업했다, 입찰로 창업했다. 지금 천년 만에 입찰하고 있으면 회사 망했겠죠. 다음 아이템으로 가야 돼. 아이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놀라가 지금은 되게 성공적인 인기잖아. 근데 이게 언젠가는 시대를 지는 날이 올 수 있잖아. 그럼 빨리 그림 요거트로 가든지 아니면 혈당 체크하는 걸로 가든지 그러니까 계속 시장을 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업 말고 돈 줄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나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EDI 하다가 EA 하다가 AI 하다가 블록체인 하다가 회사를 계속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바꾼 거니까 그렇게 막 자주 바꾼 건 아니에요. 막 매년 바꾸라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기대가 온다. 이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여성에 대한 것도 나중에 불러주시면 제가 여자들 한번 모였을 때 내가 여자 얘기하면 또 아주 길게 재밌게 할 수 있어. 이건 빼겠습니다. 네. 여자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지만 오늘은 너무 많이 안 오셔가지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저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체리 하나씩 깔고 기분 안 해주시고 오니까 체리 까는 거 정도까지 해줄 수 있죠? 네. 네. 이 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아주세요. 네.
체리를 통해서 3년 후, 5년 후에 어떤 플랫폼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지 맞아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세계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략이 있는지. 아, 너무 좋은 질문. 진짜 이런 거는 심사위원들이 하는 질문인데, 그죠? 심사위원은 마인드 살아야 돼. 내 심사를 많이 받으면. 맞습니다. 일단은, 체리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기부금에서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체리를 가지고는 돈을 벌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키오스크 기부 같은 걸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키오스크로 음식을 사 먹으면 기부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지금 인생 네컷, 기부 인생 네컷을 만들어서 첫 번째 거를 한동대랑 하나 리조트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인생 네컷 5,000원 되고 찍잖아요. 그러면 1,000원이 기부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인생 네컷, 운영 수수료나 이런 거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실은 체리기만 1시간 줬으면 내가 더 자세히 했을 텐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일상 가운데 하는 대로 하는데 기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키오스크랑 기부를 연결한다든지 우리가 하는 걷기랑 기부를 연결한다든지 또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체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젠더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언제 내가 움직이나 봤더니 대출 이자 깎아줄 때 내가 움직이더라고. 뭐 자동이체 3건 옮겨놓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부 많이 하는 사람한테 예금이자 높여주고 대출이자 깎아주고 신용도를 높여줄 수는 없을까? 이런 거를 지금 특허도 냈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로 이제 인증서 수수료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해외 진출할 계획도 있습니다. 저 질문인데요. 네네. 개발은 자체 개발로 하셨어요? 아니면 자체 개발했습니다. 자체 개발. 네네네. 저희 직원이 체리에만 22명입니다. 몇 명이요? 22명. 22명이 개발자예요? 아니요. 22명이 개발자는 아니고 한 10명쯤이 개발자고요. 10몇 명은 운영, 마케팅, 뭐 디자인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운영 인력 또한 대여섯 명 됩니다. 이제는 이미 뭐 사용자가 10만 이렇게 되니까 운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준영 대표가 체리에 사고 싶어하는 얼굴인데. 그 식사 네. 이야기가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